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조금 RLUSD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룰 예정인데요. 제가 RLUSD에 관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RLUSD에 대한 존재와 그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RLUSD, 특히 이 리플사에서 직접 발행한 RLUSD가 결국에 이 XRP를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경쟁 자산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과연 이 RLUSD는 XRP를 대체하는 자산일까요? 아니면 공동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자산일까요? 일단 RLUSD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의 가격이 패깅이 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XRP 레저의 네이티브 자산이고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더, 솔라나 네트워크의 솔라나와 같은 그런 네이티브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XRP 레저 내에서 유동성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자산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XRP가 국제 송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어떤 A 자산에서 B 자산으로 갈 때 그 라우팅 역할을 하는 것도 이 XRP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RLUSD와 XRP가 같이 이제 XRP 레저 위에 있다 보니까 기관들 혹은 이 투자자분들이 이 RLUSD와 XRP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RLUSD가 많은 기능들을 XRP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오해와는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 RLUSD는 XRP를 대체하는 자산이 아니라 XRP 위에서 움직이는 달러 유동성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LUSD와 XRP 역할에 대해서 한번 뜯어볼 텐데요. RLUS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XRP는 XRP 레저의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그래서 RLUSD는 당연히 이 가격 안정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XRP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공급을 하고 수수료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 라우팅 기능까지 하는 것이 이 X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LUSD는 이 리플사가 직접 발행한 그런 자산입니다. 반면에 XRP는 발행자가 없는 중립 자산으로서 누구나 다 XRP를 소유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XRP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RLUS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결제, 정산용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달러 기반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그 용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와 정산 기반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송금에 있어서 이 XRP가 그 사이에서 거래 및 정산을 해주는 그런 자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RLUSD는 달러 역할, 그다음에 XRP는 네트워크의 유동성, 그리고 정산을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자산이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이 역할 분담에 가깝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듄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RLUSD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레저 온체인 거래 중에서 비중이 약 12%까지 올라갔는데요. 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 미만이었던 그 RLUSD 온체인 거래 비중이 지금 26년 6월 기준으로 12%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월 거래수가 2024년 12월에는 5.4만 건이었다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10만에서 110만 건으로 이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거래상으로도 성장을 했는데요. RLUSD와 XRP 페어, 이 거래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약 9억 달러의 거래량을 발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XRP 레저 내에서 거래를 할 때 점점 더 달러, 즉 RLUSD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RLUSD는 단순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XRP 레저 내에서 달러 유동성의 중심 자산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유동성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봐야겠죠. 글로벌 외환 거래, 즉 전 세계에서 이 외환 거래에서 88%는 미국 달러 기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는 이제 기준 통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온체인에서도 비단 XRP 레저 외에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곳에서도
이 깊은 달러 거래상이 유동성과 효율을 높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RLUSD 같은 경우에도 XRP 레저상에서 깊은 달러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근 6개월 동안 RLUSD와 XRP 거래상 거래액이 약 9억 달러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깊은 달러 유동성, 즉 이 깊은 달러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 달러 유동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래의 효율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달러 유동성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자산에서 달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달러에서 다른 자산을 바꾼다든지 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같은 100달러를 A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그 수수료라든지 어떤 스프레드가 굉장히 적은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같은 100달러를 A 자산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달러 유동성이 깊어야만이 그 수수료라든지 이 높은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100달러인데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은 그 수수료도 많이 낼 뿐더러 스프레드 또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성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달러 거래상이라는 것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자산 간 이동 비용이 낮아지고 거래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에서 거래되는 자산, RLUSD와 그 외의 자산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래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각되는 그런 XRP 소각량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각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XRP 레저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XRP의 수요, 즉 한정된 공급량에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XRP의 자산 상승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은 RLUSD 거래상 누적 거래액이 25억 달러 이상에 이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RLUSD 거래로 발생되는 월간 XRP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도 약 100만 건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RLUSD 거래 한 건이 XRP 트랜잭션 한 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RLUSD가 많이 거래되면 거래될수록 즉 RLUSD가 성장을 하게 될수록 XRP 레저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소각되는 XRP도 많아지고 수수료로 사용되는 XRP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XRP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XRP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이 데이터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부가적인 데이터긴 한데요. 이 XRP 레저 내에는 AMM, Automated Market Maker 기능이랑 오더북 기능이 있습니다. 이 AMM 기능이 오더북보다 더 늦게 나온 기능이긴 한데요. 이 RLUSD 같은 경우는 AMM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근데 이 AMM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마켓 메이킹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비효율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자산에서 B 자산을 바꿀 때 드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 오더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소의 오더북과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에는 이 RLUSD 오더북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이 AMM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비율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촘촘한 스프레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문 마켓 메이킹 가능성을 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LUSD가 단순히 많이 거래되는 것을 넘어가지고 더 전문적인 시장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RLUSD가 초기에 발행됐을 때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훨씬 더 많이 발행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제는 이 RLUSD가 이더리움 메인넷보다 XRP 레저 위에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년 4월만 해도 사실 17%밖에 이 RLUSD가 XRP 레저 상에 있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XRP 레저에서 활용되는 RLUSD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51%의 RLUSD가 XRP 레저 위에 존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RP 레저 위에 RLUSD 유통량 같은 경우에도 26년 6월 기준으로 약 8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RLUSD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이 이 XRP 레저 위에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XRP 레저 위 RLUSD 유통량, 아까도 말씀드렸던 데이터긴 한데요. 2024년 12월 기준 약 2천만 달러 대비 26년 6월 기준 약 8억 달러,
거의 40배가 증가한 그런 유통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RLUSD 보유 계정, 이 보유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 외에도 기관 계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6년 6월 기준 거의 45,527개 달하는 RLUSD 보유 계정이 있는 상태고요. 트러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습니다. 이 RLUSD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계정보다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러스트 라인인데요. 이 트러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RLUSD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5,000개보다는 조금 더 많은 93,898개의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LUSD 직접 결제 같은 경우는 24년 12월 기준 약 6,800만 달러였는데 26년 5월 기준으로는 약 50.8억 달러 이르는 약 75배 증가한 그런 직접 결제액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해 보았을 때 RLUSD는 이제 소액 실험 단계를 넘어가지고 대규모 결제와 기관성 흐름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은 이 RLUSD가 온체인상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이 XRP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RLUSD가 세간에서는 계속 이 XRP를 대체하는 자산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RLUSD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